어머니의 마음을 가지신다면 여러분들은 하시는 모든 사업에서 장사에서 성공을 거두실 수 있습니다. 돈 역시 자연히 따라오겠죠. 오늘 이야기 모두 이해하시고 그대로 적용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부자가 못 되신다면 저 찾아오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 네 가지의 삶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성공하며 사는 삶, 부자로서 사는 삶, 행복하게 사는 삶, 사랑 속에서 사는 삶. 참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말이죠. 여러분들 이 네 가지의 삶 다 가지고 싶으시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다 이해하신다면 이 네 가지의 삶은 무조건 여러분들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수도 없는 기업가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다 상담을 해드리면서요, 이 네 가지의 삶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었습니다. 저는 어떤 분이라도 몇 마디만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이분이 장사 또는 사업에서 성공하고 크게 돈을 버실 분인지 아니면 무조건 어려움을 겪게 되실 분인지 100%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사람의 정신 자세, 마음 자세에서요, 이 사람이 성공을 하고 부자가 될 사람인지, 그리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지,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는지 역시도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답은 아주 쉬운 것이고요, 아주 간단한 것인데 사람들은 말로만 하고 실제로는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의 오행학은 세상 어느 곳에나 다 적용되는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잘 적용하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요, 세상에 어떠한 분도 행복을 가지지 못할 그런 분은 없습니다. 제가 그 이유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요, 성공하며 살 수 있는 방법, 부자로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는 방법 다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법과 사랑받으며 사는 방법, 이것은 다음 파트에 또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경영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영학에 나오는 모든 말들이 다 사실은 현실과는 조금 동떨어진 말이고 이론적인 말들 뿐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말이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또 유튜브에 나와서 돈 버는 방법에 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 가장 중요한 핵심은 빼먹고 있더라는 거죠. 성공과 돈이라는 것은 절대로 내가 벌려고 한다고 해서 벌리고 얻으려고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돈과 성공이 나에게 찾아오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잘 들으시고 모두 이해하신다면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에서 반드시 성취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돈도 따라오는 거겠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하신 분 누구시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TV에 자주 나오시는 분 있잖아요. 퉁퉁하시고 인상 좋으신 분, 백종원 씨죠. 자, 여러분, 백종원 씨가 왜 성공을 그렇게 크게 이루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그분이 큰 부자가 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음식을 잘해서요. 그분보다 음식 잘하시는 분 우리나라에 정말 많습니다. 그분이 사업가적 경영 능력이 아주 뛰어나셔서요, 그분보다 경영 능력 뛰어나신 분, 저 하버드에서 경영학 공부하신 분들 정말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그분이 특별하게 능력이 뛰어나셔서요, 그분보다 능력 뛰어나신 분들 우리나라에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왜 그렇게 크게 성공을 이루셨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오행학의 법칙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그것을 정확하게 적용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오행학을 공부하신 분인지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태극기의 원리를 설명할 때 드렸던 그 말씀, 이 원리는 세상 모든 곳에 적용되는 만고불변의 원리입니다. 이 태극기는 우리 민족의 상징입니다 라고 했던 그 말씀 기억하시나요? 백종원 씨는 그 태극기의 기본 원리를 정확하게 적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백종원 씨가 하시는 사업이 요식업이죠. 식당업입니다. 자, 여러분,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오시는 고객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가 가격 문제죠. 둘째가 음식의 맛 문제입니다. 세 번째가 음식의 양 문제와 서비스 문제겠죠. 맨 처음 백종원 씨가 하셨던 사업체 저도 한번 가본 적 있었습니다. 거기서 커피인가 한번 마셔본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싸더라고요. 양도 많고요. 그 당시에 다른 커피 가게에 3분의 1 정도밖에 가격이 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국민들에게 가격으로 먼저 주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주고도 남는 게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만큼 가격으로 먼저 주시더라고요. 두 번째로 음식의 맛과 양으로 주시더라고요. 제가 백종원 씨가 하는 식당을 한번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가보고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주고 남는 것이 있나 라고 생각이 될 만큼 양도 맛도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반드시 먼저 주어야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어떠한 장사꾼도 고객들에게 먼저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자기가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가격 문제요. 남는 것이 없다고요.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업을 하시든 장사를 하시든 이미 성공하실 수가 없습니다. 고객들이 받고 미안해할 만큼 먼저 주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무조건 그 장사는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백종원 씨가 골목 식당에 나오셔가지고 자기의 재능을 조건 없이 아낌없이 진심으로 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인기를 얻고 명성을 얻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조건 없이 감동적으로 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얻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오행학의 원리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먼저 조건 없이 감동적으로 주어야 된다고. 그러면 무조건 여러분들은 그만큼 받게 되실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백종원 씨는 그것을 정확하게 실천하고 계시더라고요. 예를 또 하나 들어볼까요? 일전에 제 제자분 중에 한 분이 순두부 식당을 하시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공장을 운영하신 분이라서요. 이 음식업, 식당에 관해서는 하나도 모르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즘 코로나라는 이 사태 때문에 너무도 싸게 나온 식당인데 그 식당 자기가 꼭 한번 이어받아서 운영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자세하게 가르쳐 드렸었습니다. 그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공장을 하시던 그분 역시도 이 방법을 직접 사용을 하시고 나서요. 굉장히 지금 크게 번창하고 아주 성공 일로를 달리고 계십니다. 그때 썼던 방법 말씀드릴까요? 그분 같은 경우는 음식을 하나도 못해요. 식당을 하는 사람이 음식을 못한다는 거, 이거 웃기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 제자분한테 뭐부터 물었냐면요, 손익대차부터 물었어요. 그 가게에 얼마 정도 매상을 올리면 본전 정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약 한 30만원 정도 매출이 올라오면 본전 정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신 자기는 한 푼도 못 가져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매상을 50만원을 기준으로 잡고 그 이상으로 매출이 올라오면 그 돈의 반은 무조건 주방장을 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주방장과 그렇게 계약을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신 주방장에게 가게 관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다 하고 나서요, 며칠 뒤부터 그 주방장의 변화, 이 제자분도 정말 깜짝 놀라셨대요. 지금껏 그 주방에 근무를 하면서 늘 투정 부리고 늘 짜증만 내고 그렇게 하던 그 주방장이요, 이제는 그 짜증을 손님들한테 내는 것이 아니고요, 주인한테 내더랍니다. 어떻게 내냐고요? 좋은 재료 더 사오라고요. 그리고 재료가 더 필요하다고요. 반찬 가짓수 더 늘려야 되는데 반찬 재료 더 많이 사오라고 이렇게 주인한테 투정을 하더랍니다. 또한 주문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아지더랍니다. 왜? 매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가 갖고 가는 돈이 훨씬 많아지니까요. 자기는 투자한 돈 한 푼 없이 손님이 와서 음식을 드시고 가고 나면 그 돈의 일정 부분이 자기 돈입니다. 똑같은 능력을 넣어서 자기의 노동력으로 더 많은 수익을 얻어낼 수 있으니 그 주방장 얼마나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또한 음식 얼마나 맛있게 만들려고 노력하겠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냥 주방장한테 월급 주고 말아버리죠. 그렇게 되니까 그 주방장 입장에서는 굳이 이 가게를 위해서 자신을 다 희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입 아프게 그렇게 움직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그 주방장 같은 경우는 일정 이상 매출이 오르게 되면 그 매출의 반은 자기 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인 정신을 그 주방장은 투철하게 가지겠죠. 이렇게 종업원들이 주인 정신을 가지도록 하는 그 방법,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게를 하시는 분들 꼭 하시는 말씀들 있어요. 가게는 주인이 꼭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요.
이건 지금 여러분들의 가게 종업원들이 주인정신이 없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들 가게 종업원들에게 주인정신을 여러분들이 심어주지 못하게 되신다면요, 여러분들과 그 종업원들 사이에 간극은 점점 벌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가게는 서서히 망해가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가게든지 성공하고 싶으시다면요, 여러분들의 손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종업원들에게도 감동을 주셔야지만 되는 겁니다. 가격 면에서도 주려고 해야 되고요, 그 음식의 내용 면에서도 주려고 해야 하고요, 서비스 면에서도 주려고 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늘 이런 고민을 하셔야지만 되겠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고객들에게 줄 수 있을까? 그 고민을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셨을 때, 그리고 그 답을 여러분들이 찾아내게 되셨을 때, 여러분들의 가게는 끊임없이 이제부터 번영하고 성취의 일로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비단 식당뿐만 아니고 세상 모든 곳에 다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늘 원가가 어떤데, 이렇게 하면 남는 것이 없는데, 이런 이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순간에 이미 고객들은 먼저 알아보게 되는 겁니다. 또한 그 순간에 이미 여러분들은 성공할 자격을 잃으신 거죠. 세상의 원칙은 딱 하나입니다. 성공하고 싶으시다고요? 부자가 되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들은 남한테 감동적으로 줄 수 있는 그 방법을 알아셔야 되고 찾아내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서비스든 판매되는 제품의 가격이든, 또한 그 제품의 품질이든 양이든, 다른 사람, 다른 가게보다 월등히 더 많이 주려고 노력해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거 느끼셨을 거예요. 어느 식당에 갔는데요, 이렇게 주고 남는 거 있어, 이런 생각 드신 순간 있으시죠? 그 식당은 이미 무조건 성공한 식당입니다. 세상의 모든 원칙은 이겁니다. 마치 이렇게 비유하면 맞을 것 같아요. 어머니의 마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가게에 오는 그 고객들에게 어머니의 마음으로 대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가게는 무조건 번영하고 번창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세상에 어머니를 싫어하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죠. 간혹 아버지는 싫어하는 분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나 어머니를 싫어하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어머니는 늘 조건 없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기억 속에 어머니 한번 곰곰이 상상해 보세요.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 자식들에게 진심으로 주시죠. 자신의 모든 것들을 진심으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머니에게 감동하시는 겁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요, 가장 보고 싶고 가장 그리운 분,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닮으신다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사업에서 모든 가게들이 다 번창하고 성공의 일로를 달려갈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공과 부자라는 키워드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행복과 사랑이라는 키워드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스러운 삶을 사실 수 있는지, 또 사랑받으면서 사실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